새 학기를 시작한 미국 대학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300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일부 주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틀째 전당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에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초청 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을 끝내기 위해 11월에 바이든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아시아계 혐오 범죄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9월 공립학교 개교 후 코로나19 방역 규정 준수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돌아온 주민들에게 자가격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아들이 숨지고 이틀 뒤에 그 부모들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8월 18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미국 대학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나와 학교 당국이 방역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는 새 학년도 수업을 시작한 첫 주에 17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생 수 3만 명 규모의 노스캐롤라이나 대는 지난주 학생 954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대상의 13.6%인 130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교직원 5명도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기준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177명, 감염자와 접촉한 의심자 349명이 교내, 교외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은 캠퍼스 외부 여학생 기숙사에서 23명이 양성으로 판정된 뒤 격리 조치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의 경우 풋볼 선수 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트데임 대학에서도 수업 재개 일주일 만에 58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노스 조지아 대학에서는 캠퍼스 밖 주거 단지에서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이 대규모 파티를 연 사실이 드러나 참석자 중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가 지난 8월 초 개학을 앞두고 전국 중앙대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270여 대학에서만 6,4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2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 대학만 6개 대학입니다. 대학별 감염 실태는 텍사스 오스틴대 449명, 중부 플로리다대 438명, 조지아대 390명, 워싱턴대 249명, 텍사스대 메디컬 센터 207명 등입니다. 각 대학의 운동부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해 68개 대의 선수, 코치 등 23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CNN은 새 학기 시작 일주일 만에 환자가 충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젊은이들이 가까이 모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300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이번 주부터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등 일부 주에서 시작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의거해 추가 실업수당 $300를 지급하는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애리조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 유타주에서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들 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들을 위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예산 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 예산은 $440억 규모의 연방재난구제자금에서 충당하도록 명시돼 있어
각 주정부가 추가 실업수당 예산을 신청할 경우 연방재난관리청이 이를 승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브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300를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300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 지난 7월 26일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은 주들 외에 알래스카주도 추가 실업수당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세부 지침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예산 신청을 오는 9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금액은 주정부들의 반발로 $300로 변경했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지급되며 최대 12월 27일까지만 이뤄집니다. 하지만 추가 실업수당 예산으로 쓰이는 재난구제기금이 $250억 이하로 감소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울러 행정지침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 대상은 각 주정부에서 최소 $100 이상 실업수당 수혜자로 자격이 제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틀째 전당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의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전당대회 본행사에서 주별 경선 결과를 반영한 대의원 공개 투표인 롤콜 투표 방식으로 바이든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예년의 전당대회에서는 이 투표가 떠들썩한 축하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화상으로 치러진 가운데 당 지도부와 젊은 피가 동시 출격했습니다. 오늘 연사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지난 2018년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당내 대표적 젊은 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지지했던 그가 중도 성향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자주 분열해온 당내 중도와 진보 표심 결합을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2016년 대선 패배를 교훈 삼아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밀 병기로 꼽히는 배우자 질 바이든도 오늘 연사로 나섰는데 그는 세컨 레이디 시절에도 독자적인 커리어를 유지해온 인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배우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지막 날인 20일 후보직을 공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과 수락 연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젯밤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등 초청 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과 분열을 끝내기 위해 11월에 바이든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어제 마지막 연사로 나서 우리가 백악관으로부터 어떤 리더십이나 위안을 찾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얻는 것은 혼돈과 분열뿐이라고 맹공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아래선 미국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며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매우 품위 있는 사람이며 훌륭한 부통령이었다고 치켜세우고 바이든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회에는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불러일으킨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도 나와 형을 추모하면서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여성 크리스틴 우르퀴자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며 아버지가 코로나19 전 알았던 유일한 질병은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훨씬 악화시켰다며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체가 약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때 공격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정치적 신체는 약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 나라가 분열될 때 취약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지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아이작에게 대한 인종차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경찰청은 아이작의 혐오 범죄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n New York City, that we will no longer sit back and tolerate racism and hate crimes. 뉴욕 경찰청의 러니 해리슨 형사과장은 혐오 범죄 전담반의 구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This task force is led by the deputy inspector and consists of 25 Asian American investigators. We've had 21 Asian anti-Asian hate crime incidents with a result of 17 arrests. This task force has been built and will continue to build trus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NYPD and the Asian New Yorkers. 한편 지난달 길을 가던 89세 아이작의 할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옷에 불까지 붙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의해 수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에 나섰지만 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한 혐오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 오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공격에 대해 경찰이 혐오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묻힐 것 같던 이번 사건은 아이전 배우와 래퍼 등이 기획해 500여 명과 가두 행진 시위를 벌이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우 우리엄 렉샘과 래퍼 차이나 맥은 They Can't Burn Us All이라는 시위를 기획 홍보했고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햄과 맥 등 연사들은 인종별로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외쳤습니다. 아울러 한인단체에서도 뉴욕시 인권위원회, 피터구 뉴욕시의원실, 뉴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공동으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따른 대응 방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뉴한인회 찰스 윤 회장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로부터 동양인을 상대로 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심각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 검찰에 신고를 하게끔 여러 정보를 공유를 해줘서 저희 뉴욕 한인회 앱에도 이제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명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한인 단체 안에서만 이걸 논의할 것이 아니라 타민족에 대한 그런 증오적인 발언은 사실 이 미국의 여러 정서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유태인 단체나 흑인 단체나 히스패닉 단체나 이런 다른 단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갖다가 저희가 전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한국어 번역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가 9월 공립학교 개교 후 각 학교들의 코로나19 방역 규정 준수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고 없이 각 학교를 현장 방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소독 등의 코로나19 방역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각 학교의 환기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 상태이며 교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홍보를 위해 21만 개 포스터를 각 학교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7,350명의 방역 직원들이 매일 방과 후 학교 전체를 소독하게 되며 하루에도 수차례 밀집 지역을 집중 청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 400만 개와 손 소독제 350만 개, 소독용 물티슈 8만 개 이상 등을 공립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각 학교 교장이 연중 무휴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특별 핫라인을 개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렌자 교육감은 각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 일정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자 교육감은 현재 1,200개의 학교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했지만
250여 곳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을 경우 다른 학교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사 중 15%는 의학적 사유로 9월 가을 학기에 참여하지 않으며 절반가량은 온라인 원격 수업만 신청해 교사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과 이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주민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늘고 있는 타주를 다녀온 뉴욕 주민이나 여행객들이 자가격리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에 따르면 최근 한 환자가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를 거쳐 뉴욕에 왔지만 병원 1차 스크린 과정에서 방문 사실을 부인하다 마지막 검진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며 뉴욕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뉴욕 주민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지인이 최근 플로리다를 방문해 한동안 머물다 또다시 바이러스 고위험군 지역인 버지니아주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야기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며 뉴욕에 온 직후에도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뉴욕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뉴욕시에 락다운 경험을 했던 뉴욕 주민들이 시간이 가면서 타주 방문 후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이처럼 발견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머 뉴욕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10%를 넘는 바이러스 고위험군 지역 방문 후 뉴욕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현재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미 전역 30개 주 이상이 그 대상입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아들이 숨지고 이틀 뒤 그 부모들까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은 뉴저지주에 사는 51세 존 프라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숨진 지 48시간 만에 85세인 아버지 레리 프라다와 83세인 어머니 비키 프라다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리와 비키는 뉴저지주 북동부 뉴워커에서 태어나 결혼한 후 같은 주 페어필드에 살면서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올해 결혼 6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은퇴한 후 6 손주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레리와 비키는 자식 2명과 손주 6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들 부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였고 생을 마칠 때에도 몇 시간 간격을 두고 함께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프라다 가족은 코로나19의 위력을 알게 해준 수천 가구 중 하나라며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를 생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실내 체육관 영업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대 수용 인원 33% 미만으로 실내 체육관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시기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 재무국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들에게 연방정부 지원을 토대로 총 3천만 달러 규모의 소기업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신청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미들섹스 카운티 내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 50인 이하,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 사업 수익이 100만 달러 이하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뉴저지 전역에서 식당 실내 식사가 금지돼 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카운티 검찰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궁금증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타운 정부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창 앤드루박 장학재단 제8회 장학금 수상자 8명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장학생 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서류 미비자들도 장학금 대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앤드루박 장학금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20명의 지원자 중 최종 8명이 선발됐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한미충효회에서 진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